제 영상을 여러 개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 채널은 제가 의견을 내는 채널은 아닙니다. 예측은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통계에 기반하는데요. 실제 통계청부터 민간기업의 통계까지 여러 가지 통계들을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죠. 이런 저도 이번 소식은 언뜻 듣고 믿기지가 않았는데 무려 11월 18일에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OECD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들이 예측에 따르면 한국이 2030년에 G3가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믿기시나요? 저도 처음엔 안 믿기더라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미래 3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진국의 대명사 G7. 이들이 확정된 것은 1976년도입니다. 당시 GDP 순위가 1위부터 7위에 있기도 했고 현재도 중국, 인도, 한국을 제외하면 10위권 국가에 있는 경제 강대국들이 맞죠. 국가적으로도 덩어리가 크지만 개개인이 잘 사는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GDP가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룩셈부르크나 대부분 북유럽들이 1인당 GDP는 넘사벽이긴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인구가 적어서 나라 경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니 강대국이라고 보긴 어렵고 중국과 인도는 나라 경제 규모는 크긴 하지만 개인의 1인당 GDP가 잘 산다고 보기엔 너무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G7의 아성에 도전하는 나라가 근 50년 동안 없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꿈틀꿈틀 점차 순위가 올라가더니 1인당 GDP를 하나둘씩 넘기 시작했습니다. G7과 어깨를 견주려면 일단 나라 규모가 커야 되는데 10년 전만 해도 15위쯤 하던 국가가 3년 전부터 10위가 되더니 올해는 9위를 하냐 마냐 하고 있고요. 9위를 하게 되면 캐나다를 제치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 규모는 좋아졌는데 이제 개개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1인당 GDP가 관건이잖아요. 자, 근데 이 수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OECD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그래프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다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과 G7만 비교를 해놓았고요. 보라색이 한국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만 하더라도 1인당 GDP가 G7과 넘사벽으로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시겠죠. 거의 2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들이 10년 동안 횡보를 할 동안 한국은 격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2015년부터는 완전히 그들과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2017년에 이탈리아를 넘고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2020년에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일본을 넘었음을 알 수 있죠. 사실 작년까지는 일본과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근소한 차이이긴 합니다. 그러면 2021년 지금부터는 예측이죠. 올해 볼까요? 일본과는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한번 보세요. OECD의 예측은 1인당 GDP가 올해 프랑스를 넘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안 믿기는데 다음 연도를 볼게요. 2022년 프랑스와 격차가 벌어지죠. 그 다음 봐야 할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2022년에 우리나라가 영국 1인당 GDP를 넘는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낸 예측 자료 아니고요. 2035년쯤에 넘는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무려 내년에 영국을 넘는다고 OECD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PPP 기준이지만 이게 말이 되나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몇 나라가 더 남았죠? 저 위에 나 홀로 성장하고 있는 초록색이 미국인데 얘는 어차피 홀로 질주하는 아이니까 미국은 일단 신경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남은 나라가 캐나다랑 독일입니다. 자, 탑3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한 국가를 또 넘을 거 아니에요. 저 중에 어느 나라를 넘어도 솔직히 이상할 것 같은데 2026년에 캐나다를 넘습니다. 여기 수치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목은 제가 2030년으로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2026년에 OECD는 한국이 G3 국가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2030년쯤 되면 캐나다와도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PPP 기준 1인당 GDP가 넘는 나라는 단 두 국가, 미국과 독일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천왕이 언제까지 가느냐? 2050년대 중반까지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기간을 다르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2030년부터 시작해서 2060년까지 설정을 해서 클릭을 해보면 보라색이 쭉 위에 있는 게 보이시죠? 세 번째로. 그 다음 2050년대 후반쯤 되면 프랑스가 다시 앞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26년대 후반부터 2025년대 후반까지 무려 30년간을 한국이 G3로 있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대 후반쯤에 프랑스가 다시 앞지르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꼴찌잖아요. 그래서 그 타격을 2040년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율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측도 상당히 장밋빛 예측이 되겠죠. 이것보다 훨씬 저성장 시대가 금방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OECD가 한 가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게 뭐냐면 북한과의 관계입니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철도 연결을 해서 교류가 가능해진다고 하면 성장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텐데 여기에 관한 것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측대로 된다고 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